한 거예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취직을, 예.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뭐 Let's go to the Hollywood. 맞습니다. 할리우드를 위해서 이제 예. 꿈을 갖고 지금 영어 공부를 하지만 똑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영어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제 막 미친 듯이 이제 그때 제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아침에도 새벽에 이제 좀 일찍 일어나서도 공부하는 것도 뭐 당연한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에서도 그 다음에 지하철 끝나고 회사에서도 잠깐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도 혼자 밥 먹었어요. 공부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밤에도 이제 근데 너무 공부를 매진하다 보니까 제가 또 공부할 때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회사에 와이프한테 또 얘기 안 하고 연차 쓴 다음에 도서관 가서 공부했어요. 지금 공부라는 건 영어 공부만 영어 공부만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때 또 한창 여러 가지 것들 다 해봤는데 미드 쉐도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해봤어요. 어떤 취직을 위해서 어떤 영어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냥 영어 자체가 좀 이제 왜냐면은 스피킹이에요, 토익이에요, 뭐야? 경력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스피킹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영어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부터 해가지고. 스피킹을 하려면은 네, 결국은 다 필요한 갖고 거죠. 있어야지 뭐 단어를 알아야 스피킹을 하지. 그죠. 근데 어쨌든 또 영어에 대한 빈도수 노출을 좀 늘리고 싶어서 또 뭘 했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이 다 어쨌든 다 대학도 나오고 그러면은 영어를 읽을 수는 있거든요. 읽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쓰거나 할 사람이 그런 게 안 없어요. 돼서 그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문자로 영어로 보냈어요. 또 주변 친구들한테 처음에. 그랬더니 리액션이 뭐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거 뭔 짓이냐고 미친놈이라 그랬죠. 하지만 제가 이제 몇 달 그러니까 애들이 나 살다 한국 친구들한테 영어로 문자 진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처음 듣네. 그쵸, 네. 그렇게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진짜 재밌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영어 문자.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못 알아듣기 시작해요. 제 글을. 그러니까 제 실력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보냈어요. 뭐, 계속 무조건. 그만 보내 이 새끼야.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무조건 영어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친구들도 이제 영어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한글로 답변하지만 그렇게 대화한 거죠. 그리고 본인들도 해석을 해보고. 그죠. 단어 찾아가면서. 근데 그 친구들은 영어를 공부하거나 그러던 친구들은 아닙니다. 굳이 그 시점에. 네, 그래서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못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그럼 이제는 외국인들하고 좀 교류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들 SNS에서 그때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좀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했으면 더 빨랐을 텐데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특이하네. 카카오 스토리로. 그 당시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가 이제 막 처음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좀 할 때였어 주변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도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몰랐어요. 왜냐면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에서 네. 외국인들 친구만, 그러니까 한국인은 다 배제하고 그때 카카오 스토리 있긴 했었거든요. 외국 친구를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 이제 처음에 한두 명 찾는 게 어렵고 왜냐면 사람들하고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한테 무조건 친구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 신청을 몇 명 하면 처음에 한두 명이 어렵지 몇 명 하면 그다음부터 그 친구의 친구들이 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쉬워져요. 친구 신청하기가. 물론 대부분은 다 거절하지만 그 중에 이제 억셉트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친구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이제 피드에 다 영어만 뜨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보면은 다 영어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약간 휴대폰에 핸드폰이 그 영어로 세팅된 느낌. 그것도 그렇게 해놓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게 근데 그게 그 당시엔 또 그게 좀 좋았던 게 뭐냐면은 카카오스토리는 어쨌든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하든 뭐하든 그 사람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국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좀 좋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이제 SNS에서 외국인들하고 많이 교류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몇몇은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좀 만나게 되고 처음에 만났던 친구가 이제 미군이었고 미군이었는데 또 좀 재밌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외국인들 만나니까 약간 내가 미드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약간 비현실적인. 근데 남자들끼리 만났어요? 남자들끼리 만났죠. 예. 보통 여자들끼리. 제가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아니 근데 뭐 영어 친구고 한데 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주로 만난 건 남자들이었어요. 남자들만 만났어요. 약간 남자들 외국인과 동양 남자가 만났다. 좀 분위기는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분위기는 좀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또 그게 있었던 게 저는 이제 친구 한 명 때문에 이제 만나면은 이 친구가 또 저만 부른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또 불러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말고 이제 자기 친구들.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서 보통 같이 놀았어요. 친구들의 이름 뭐예요? 그때 뭐 영어 이름일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이름 기억이 안 나. 처음에 만났던 친구는 기억나지만 나중에 이제 원래 진짜 친해지게 된 친구는 세로라고. 세로. 예, 세로 스미스.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CERO. 세로. 세로. 예. 미국인이에요? 이름이? 미국인인, 근데 세로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약간 우리 닉네임처럼 자기가 만든 거고. 내가 근데- 데니엘 만든 것처럼? 그죠. 근데 원래 쓰는 이름 같진 않아요. 근데 가로, 세로, 세로 아니야?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비슷하네, 저랑. 제가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그거 가로, 세로 할 때 그거라고. 제가 요즘은 얘기했더니, 뭐 예. 강한 유튜버지만 가로, 세로 연구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세로. 만났냐면은, 그 친구 만난 것도 좀 독특해요. 지하철에서 만났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어디서 이제 세미나, 영어 관련된 세미나를 이제, 어디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이제 지하철을 이제 1호선 타고서 이제 오는데 1호선 전수 타면은 그 방학역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중간에 이제 광운대역이 있어요. 광운대 전에 석계역이 있고. 근데 제가 이제 1호선을 타고서 오다가 탔을 때 바로 옆에 이제 그 외국인이 앉아 있었거든요. 세로가. 근데 이제 신경을 쓰이지 한번 말 걸어보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다 석계역에서 내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광운대역이 이제 종점인데 이 친구는 이제 동두천까지 갈 거였고. 근데 광운대역에서 내리면은 다시 이제 이거 갈아타기 위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계단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번거로워요. 근데 석계역에서 내리면은 그 다음 차로 해가지고 그 의정부나 동두천까지 가는 걸 탈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선대를 그대로 바로. 근데 이 외국인은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내려도 일단 동창역이 아니니까 안 내리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막 옆에 이제 잡고서 이제 따로 나오라 그러는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죠. 이만저만해서 당신은 이제 그 다음 거 타려면 여기서 내리는 게 낫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번호 따듯이 이제 번호도 교환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친구하고도 굉장히 좀 추억을 많이 쌓았죠. 세로. 예. 그 친구는 결국엔 지금 뭐 하나요?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일하고 있죠. 미국 갔어요? 네, 미국 갔죠. 그때 이제 한 1년 정도 그 친구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동두천이나, 그러니까 미군들은 이제 또 용산에도 많이 가거든요. 용산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용산, 동두천, 의정부, 보통 이런 데에서 주말만 되면은 이제 버스가 쭉 가다가 이제 여기서 내릴 사람 해가지고 이제 캠프가 있어. 그러니까 캠프는 아니고 이제 핫추사도 있고 뭐 있잖아요. 거기 놀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놀고 오면 이제 또 다시 버스가 돌아가지고 이 사람 다시 태고 가고 시간 되면은. 그러니까 외박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따로 가고 싶으면 거기다가 이제 얘기하고 그 윗사람한테 얘기하고 이제 따로 이제 군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따로 해서 이제 다시 복귀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뭐 보통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안 되는 영어를 엄청 하셨겠네요. 그럼요. 근데 서로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어떤 그런 단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어에 대한 어떤 공부한 게 없으면 했던 얘기만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더 외국인들 많이 만난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로 사실 인풋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냥 내가 공부한 것보다. 왜냐면 계속 제가 그 SNS는 계속 하고 있었고 그걸로도 계속 막 채팅하고 이게 처음에는 그냥 사실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건 쉬워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좀 말 정리해서 하면 되는 그쵸. 거니까. 약간 스피킹 쪽에 가까운 거는 이거는 SNS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팅을 한다 그래도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연결이 되는 게 뭐 어떤 거는 좀 더 그 리스닝에 좀 더 도움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정리하는 거에 도움될 수도 있고 실질적인 스피킹은 SNS가 좀 더 약간 연결고리가 좀 더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다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 순차적으로 어느 시점에 뭐가 필요한지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그동안 우리 좀 너무 이것저것 막 했죠. 저도 이제 좀 막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외국인들도 많이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공부한 것들하고 이제 좀 이렇게 화학적 결합이 되면서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 그 영어에 대해서 약간 깨달음이 오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잘못됐잖아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으면이라는 그만큼의 시간, 그만큼의 노력, 포기하지. 집중도. 저 와이프한테 등짝도 많이 맞았거든요, 당연히. 다이어트, 네, 영어, 네. 미친 듯이 해야 돼요. 몸 만드는 거 다 이게 새해 초반에 다 하는 어떤 맞습니다. 키워드잖아. 그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그 새해 초반이 이듬해 초반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긴장감을. 1년 이상 최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 이상을. 근데 그걸 할 수 있냐 이거죠. 단순히 그냥 영어만 한다는 게 아니라 막 어떻게 해서든 막 쓰려고 하고 막 여기들하고 또 교류하고 막 이런 뭐 1년의 과정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안 되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게 맞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영어를 수강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장사 못 하죠. 안 되니까 그런 얘기 쏙 빼고 저 했는데 됐어요. 한국에서 내가 했어야 됐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가 이제 기존의 방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싫었고 주변에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영어 좀 할 수 있게 된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면은 영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나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지. 솔직히 돈도 아까운데 시간이 더 아까워요. 시간이 더 아깝지. 네. 그 몇 달간의 몇 년간의 노력 이런 것들이 너무 더 아까워요. 그거 최저임금으로 환산해도 얼마예요? 사실은 수천만 원인데. 강남역 학원 안 다녀본 20대 30대가 없을 것 없죠. 같아요. 네, 없죠. 서울에서는 다 네, 서울에서는. 네, 그죠. 서울 그죠? 경기에서는 그 시간에 뭘 진짜 그렇게 해서 저는 했는데 그 결과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뀌게 된 결과물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딱 계기가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게 다 쌓여서. 농식되면서 쌓이고 그치.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네, 계기가 있어. 강사로서 그 과정들을 밟은 건 너무 좋긴 해요. 왜냐면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힘들고 뭐는 어느 정도까지 주고 뭐는 어느 정도까지가 보면 되고 그걸 다 정리해 줄 수도 있고 뭘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어느 정도를 다 알 수 있는 이유가 제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전형적인 한국 남자로 표현할게요. 예.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해야 돼. 그쵸. 그럼 한 27, 8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취직해서 이제 뭐 진급이나 이런 걸 필요하면 또 영어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필요하고 그때부터 이제 학원 다니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맞아요. 뭐 우리 사실 뭐 고3 때까지는 뭐 사실 그냥 외국 영어 수능 준비를 하는 거지. 네. 뭐 어떤 면접에 의한 어떤 스피킹이나 여러 가지 영어 공부를 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다 거기까지 똑같은 조건으로 달려오신 거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를 가르친다는 선생님들 보면 발음 좋고 막 온라인 강의에서도 뭐 잘생기고 막 이런 분들 나오시잖아요. 다 해외에서 좀 사시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예, 맞아요. 저는 근데 그런 의구심도 들었죠. 저 사람이 우리 마음을 알까? 잘도 모르죠. 눈물 젖은 빵을 예. 먹어본 사람만이. 맞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은 지금 그게 됐었던 거잖아요. 똑같이.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중요해요. 여기까지 다 똑같아. 지금 말씀하신. 그죠. 예, 그 이유가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뭔가 깨달음을 제가 이제 또 어떤 특징이냐면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공계 쪽에. 그럼 우리가 어분 계열은 이제 문과 쪽에 좀 가깝고 그럼 문과들은 어떤 설명을 할 때 장황하게 하잖아요. 1부터 100까지 배우면 1부터 100까지 다 알려주고 그러면서도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1.1, 1.1, 1.3 더 나눠가지고 막 더 세세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어떤 선생님은 단어 하나 가지고 한 2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언어를 공부해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해온 과정을 저는 알잖아요. 아니까 이렇게 압축한 거예요. 그럼 1부터 100까지 배우려면은 1부터 9까지 알고 10, 11 이 관계만 이해하고 그러면은 1부터 100까지를 알게 하는데도 간단하지만 그럼 1000만도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사실 강의만 가지고 다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 토양, 기초 토양을. 그 다음부터는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알면 돼요. 이 기존에 해왔던 이게 있으니까. 해온 과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이미 다 이제 시스템적으로 다 녹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과 2와 3의 숫자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숫자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얘기를 해봐라. 그럼 우리 같은 경우 뭐 1, 2, 3도 있고 321도 있고 뭐 경우 수가 몇 개가 나올까 했을 때 하지만 이과는 공식을 넣잖아요. 3이 6이죠. 그냥 넣잖아. 나는 지금 모르겠어 사실은. 그죠. 일일이 다 적는 데가 문과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문과 스타일로 배웠던 거죠, 일종의. 그게 어디서는 이제 좀 다르게 한다고 해서 뭐 소리 쪽으로 한다든가 뭐 미드 쪽으로 한다든가 이런 데도 있는데 결국은 똑같아요. 아니 학원에 다 있어요 그게. 뭐 미드 맞습니다. 반, 쉐도잉 반, 프렌즈 반. 근데 그런 것들 필요 없는 게 아닌데. 리스닝 반. 맞습니다. 동사 뭐 반. 굉장히 세분하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100까지 아는데 101, 1.1, 1.2까지도 지금 이제 다 세분화해서 나눠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욕심이 나서 그걸 다 듣고 싶어요. 그쵸. 뭔가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네. 딱. 영어로 따지면 그 세그멘테이션인가 하여튼 그 예. 세분화를 다 해놔서 그것도 상순이네 영어학원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커리큘럼이 늘어나고 들으니까. 계속 맞아요. 듣고 이제 전체적인 파이가 늘어나요. 아니 뭐 그걸 다 수강해서 시간 많아서 하면 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필요 뭐 없다는 상- 얘기 뭐 아닙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상수는 아니에요. 예. 네. 대신에 이제 그 시점에 맞는 걸 하면 또 좀 더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쉽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게 포인트인 게 그러니까 공부를 고등학교 때 딱 1년 해서 열심히 해서 했는데 2년이었으면 못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기니까 포기를 해. 맞아요. 네? 누가 학원 막 2, 3년씩 그렇게 3시간씩 다녀. 맞습니다. 그러다가 에이씨 연애나 하자. 네. 뭐 바꾼다는 거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따자. 네, 맞아요. 바꾸고 영어를 포기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가서 그 환경에서 또 영어를 또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또 돌아오고. 맞아요. 계속 이게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보면 애가 이제 크면서 또 영어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승무원을 예를 들어서 주변에 뭐 저희 친누나도 승무원인데 예. 지금 승무원 22년 아. 다니고 있거든요. 대기업에서. 예. 지금 또 영어 공부를 해요. 그쵸. 승진을 위해서. 예. 시험 점수가 필요하시죠. 또. 근데 토익이 갑자기 옛날 세대니까 토익 그냥 문법이나 아니면 단어만 외우다가 지금은 스피킹이 들어갔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또 공부를 해요. 그죠. 계속 짧게 하고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인계점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벽을 못 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계점은 여기인데 우리는 계속 여기만 있는 거거든요. 네. 깔짝깔짝만 되는 거거든요. 기존 방식들은 어쩔 수 없이 한계점이 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걸 개발하는 데까지가 예를 들어 어떤 영어 수업이나 아니면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자기가 모티브를 뭔가 얻은 건지 이거를 어떻게 개발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그리고 왜 어떻게 온라인으로 했는지도 궁금하고 보통 잘하는 분들은 뭐 스타 강사들은 뭐 진짜 얼굴 딱 해가지고 온오프라인 다 하잖아요. 아니면 뭐 메가스터디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이걸 개발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개발 과정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예 기존에 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거의 없어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원래 미국에서도 원래 그렇게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미국에서 일단 뿌리는 미국에서도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원래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주목을 못 받기도 했고 그분들이 가르치는 방식이 이제 좀 다르긴 하죠. 물론 이제 디테일은 다릅니다. 디테일은 다르지만 컨셉 자체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파편화된 정보들에다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까지 결합시켜서 또 새롭게 좀 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만든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도 사실 사람들한테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SNS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 하다가 카카오 스토리에서는 좀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페이스북으로 넘어온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제가 이제 제 컨텐츠들을 조금씩 이제 공유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막 팔로워가 막 일주일에 막 1000명씩 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늘어나길래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그룹도 만들어가지고 영어 그룹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제 원어민 친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그룹에서 막 그 한국인들이 뭐 영어로 글을 쓰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첨삭도 좀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영상 짧게 해서 이제 뭐 영어로 사실 질문을 올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영어 답변으로 달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좀 했었어요. 그때는 회사를 다니는 상황. 다니면서 취미로. 취미로. 그때는 사실 뭐 가르쳐야겠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약간 스터디 리더가 되어보자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은 강사나 아니면 이런 온라인 사업을 아니요, 전혀 상관없이 계획을 하진 않았었고 그냥 재미로 했었어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이제 그 그룹이 페이스북 그룹이 뭐 지금도 사실은 그룹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진 않지만 그때 초창기라서 이제 페이스북 그룹을 할지 아니면은 그때 또 페이스북 그룹 말고 또 뭐 있었나요? 네이버는 없었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갑니다, 네이버도. 네이버.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됐어요, 어쨌든. 팔로워가 한 2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뭐 페이스북 스타라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페북에서? 페이북에서. 그 당시 초창기니까 사실 2만 명만 돼도 그게 되게 많아 보였거든요. 맞아. 그 당시에는. 인플루언서지. 나중에는 지금이야 뭐 그런 숫자가 좀 적지만 그때는 되게 큰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재미는 있었는데 대신 컨텐츠가 아까운 거예요. 페이스북은 컨텐츠가 한번 확 커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약간 없어지잖아요. 약간 그다음에 또 새로 또 발행하면 그게 확 커지다가 금방 없어지고 이게 좀 저장되는 느낌이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에 블로그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블로그도 하게 됐죠. 차곡차곡 쌓여 있는 예. 한 번에 볼 수 있는 맞습니다. 카테고리가 카테고리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블로그로 이제 바로 넘어올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블로그가 처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하루에 2-3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원래 페이스북에서 어차피 이제 좀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타고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도 잘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돈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직장 생활이 소원해지는 거예요. 점점. 자, 재미있는데 뭐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재밌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반응해주고 막 이렇게 좋아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고 막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막 몇 개씩 달리고 그랬거든요. 인스타에 중독되신 분들 그게 되게 그런 거에 자기 좋아요도 맞아요. 하트 막 맞아요. 댓글 막 달리고 막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반도 좋고 막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빠져서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이제 좀 등한시 돼서 안 되겠다. 이거 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접고. 근데 그때 또 팔로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뭘 접어요? SNS 자체를. SNS를 자체를 접고 블로그를 접고 블로그를 접고 둘 다. 그 다음에 그 시점에서도 원래 이제 팔로워들이 강의를 정식으로 좀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제가 무슨 뭐 그렇게까지 그냥 선생님의 영어가 재밌고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일상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에 그리고 이제 공유를 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과외를 좀 있었어요. 한 1년 가까이, 1년 좀 안 되게. 그때 주말에. 네이버에서 공유를 했을 때 좀 핫한 어떤 컨텐츠나 뭐가 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죠. 뭐 get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get. 지금 이제 강의에도 녹여져 있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수거 같은 것들, 전치사 같은 것들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스티븐 영어의 뿌리가 그때네. 네, 그때부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과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군가 이제 좀 지인 아름아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그 호주 스핀파이어사의 이제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그 호주에서 트레이스 용품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용품을 이제 수입하는 분을 좀 알게 됐는데 그분한테 원래 영어를 처음에 가르치려고 그랬었어요.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치, 수입하니까. 가르치려고 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번역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번역을 하게 돼서 한 2년 정도 이제 그분을 도와드렸죠. 번역을. 그 이메일 왔다 갔다 하는 거. 번역은 거의 보통 뭐 외대 뭐 한 통번역 대학. 뭐 그런 식의 번역은 아니고 그냥 이메일 번역이니까 좀 간단한 거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저는 이제 직장인이었으니까. 그렇지.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까 또 뭐 사무 뭐 자격증도 있으시고. 그죠. 뭐 그런 상관없는 거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도 하시. 아니 근데 아까 얘기하기 전에 바로 전에 그 초등학교 애들 가르쳤을 때 결과도 궁금하네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데 대신에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라 어쩔 수가 없었는데 대신에 이제 그걸 느꼈어요. 뭐냐면은 제가 뭘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 알려주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문장에 애들이 적용을 하더라고. 그때 이제 알았어요. 얘네 공부 안 하는 애들 별로 관심도 없는 애들인데 그냥 알려주니까 어쨌든 그게 되네. 그러면 성인한테 이제 좀 알려주고 싶다는 게 그때부터 조금 생겼어요. 니즈가 있는 성인들한테. 네. 그러면 이제 그럼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애들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근데 애들도 이제 자기가 니즈 있는 친구면은 괜찮은데 애들 쉽지 않아. 대부분 그게 아니니까. 다들 게임만 생각하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애들은 윤 선생님한테 맡기고 윤 선생님한테.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한번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전에 오프라인에서 이제 지역 분들 모시고서 이제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서 이제 약간 도움을 좀 주셔가지고 주말에 이제 그 강제로 오픈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강 가면은 영어가 그래도 좀 좋아지고 바뀌려면 얼마나 걸리면 되냐고.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면은 원어민 처음 일단 원서는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내가 또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직 검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 그때 그럼 선생님 커리큘럼 뭐 이렇게 가르친 게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 없었고 이제 근데 커리큘럼 어떻게- 그때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아, 근데 지르고 봤네. 아, 그죠. 근데 6개월도 제 딴에는 약간 좀 길게 좀 잡은 거 아니야? 아니, 짧게 잡은 거죠. 짧게 잡은 거. 왜냐면은 보통 우리 생각해보세요. 근데 영어학원 1년 공부해도 아, 근데 그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그게 사람마다 개인 그게 있어. 그죠. 참 근데 애매한 그래서 질문인데. 이거 그때는 또 검증된 게 없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쵸. 6개월 정도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지 또 수강하지 않을까. 근데 안 하더라고요, 잘. 그래서 몇 명 안 됐어요. 그러니까 되긴 있긴 있었는데 몇 명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2달 정도 하다가 적고,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제가 강점이 있었으니까, 그럼 온라인에서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에서 시작했죠. 이제 야, 카페. 머나먼 개설하고. 길을 다시 돌아왔네. 그죠. 예.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잘 된 거죠. 그 카페는 그대로 계속 있었어요? 그때부터 있었죠. 2016년도부터. 예. 아, 그 전거는 없고 이제 블로그는 없어요? 블로그도 있긴 있는데, 네. 내용 찾아보면 있긴 있을 건데, 제가 아까 닫아놨어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뭐 기록을 더 남기기 위해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로 왔고, 왔었는데 그게 길진 않았어요. 그 기간이. 아, 예, 길지 않았고, 다시 이제 회사 때문에 이제 멈추고, 예, 그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